안녕하세요. 주식의 모든 것 주모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생각해보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해볼 건데요. 나의 투자 철학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가치 투자, 또는 이제 모멘텀 투자, 단기 트레이딩, 퀀트 투자 등등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있죠. 이 주식 투자에서는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 이제 나는 가치 투자를 할 거야. 이 기업의 성장성이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이 회사의 전망, 비전을 보고 이 회사의 주가를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많이 보이냐면요. 오늘 급등했다. 내일 떨어졌다. 올랐다. 이렇게 회사의 단기 주가를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회사의 가치를 본다는 거는 아무래도 회사의 가치, 이런 미래의 실적, 이런 것들은 현실로 구현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 단기 시세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는 투자자보다는 약간 트레이딩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거죠. 서로 다른 개념인데. 그리고 반대로 나는 단기 시세에 집중을 할 거야.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오늘 사서 내일 판다거나 아니면 오늘 사서 오늘 판다거나 짧은 기간만 보유를 할 거야. 회사 주가의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매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거래를 하는데, 만약에 회사가 주가가 떨어졌어. 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손절을 하지 못하고 회사가 왜 떨어지지?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 좋은 회사인데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 회사의 가치가 바뀐 게 없는데 뭔가 이상하죠? 트레이더는 회사의 가격의 움직임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를 보고 매수를 했으면 그 관점으로 팔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팔 때는 다른 가치를 적용하면서 계속 회피하는 경향이 보이죠. 이런 행동들이 왜 나오냐? 제 생각에는 이런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투자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이런 게 명확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정말 큰 범주를 두 가지로 나누면 이 투자적 관점과 트레이딩 관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 투자 철학의 차이에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주식을 처음 접했을 때 유튜브나 주식 투자 서적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주식 관련 영상들을 보면서 좀 혼란스러웠던 게 있어요. 누구는 이게 맞다, 누구는 단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누구는 무조건 가치 투자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막 논쟁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뭐가 맞는 방법이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이 주식을 배워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그러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마다 다양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의 철학 속에서 다양한 전략이 생겨납니다. 이 투자 철학이라는 거는 잘 바뀌지 않는 거죠. 내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 그러니까 내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 라는 걸 이제 투자 철학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방법으로는 좋은 기업을 잘 찾아서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 적절한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겁니다. 결국에 좋은 회사를 싸게 잘 사면 언젠가는 그 좋은 기업은 자기의 주가를 찾아갈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전략을 또 수행하기 위해서 이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할 거고, 적절한 가격에 사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가치평가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하겠죠. 또 이거와 다르게 다른 철학으로는 많이 오르는 자산은 더 오르는 관성이 있더라, 모멘텀 현상이 있더라,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전략을 쓸까요? 많이 오른 걸 찾겠죠. 비싸지는 종목들, 많이 오르는 종목들을 찾아서 그거를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할 겁니다. 많이 오르는 것들의 특징을 더 조사한다거나 이런 모멘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다 좋은데 나는 투자 철학 이런 거 없다, 잘 모르겠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뭐가 나한테 맞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당연하죠. 이 투자 철학은 하루아침에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이 자신만의 이 투자 철학을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아니면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스승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친구, 환경, 그리고 타고난 기질들,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어떤 한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투자 철학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책을 보고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많이 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걸 해봐야 스스로 내가 뭘 어떤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거를 좀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식시장을 많이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거죠.
저도 유튜브에서 이제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의 이제 스토리 이런 거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보다 보면 그 투자자마다 뭐 공통점도 많이 있지만 그 각자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겪을 시행착오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종목, 앞으로 오를 거 종목 뭐 이런 걸 빨리 찾기를 원하는데 이런 종목을 설령 정말 좋은 종목을 누가 알려준다고 해도 그 종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큰 손실을 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그 이유가 이 자신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투자 철학, 나는 어떤 투자를 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어떤 종목, 그냥 주식 종목만 받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 사고 팔지,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살지 팔지 그런 가치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하루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래를 하시면서 경험도 해보시고 이 철학을 조금씩 다듬어가는 거죠. 유명한 말이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저는 이 말이 이 주식시장에서도 적용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나를 아는 거는 결국에 이 투자 철학을 만드는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나는 어떤 투자를 하는가, 내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 투자 철학, 관점,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상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다른 사람들, 나와 거래를 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거래를 하고 있을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누구인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거래를 하고 있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나와 거래를 하는 그런 경쟁자가 있겠죠. 그럼 우리와 경쟁하는 이런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기관? 외국인? 아니면 뭐 슈퍼개미? 세력? 개인 투자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나와 비슷한 투자 철학과 전략을 가진 투자자가 우리의 경쟁자라고 봐요. 그러면 나랑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주체가 어떤 주체들이 있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최근에 본 좀 재밌는 기사인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불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나이와 성별로 그러니까 전체 통계를 그냥 단순하게 내보니까 20대 남자가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았다. 그리고 반대로 여성들의 평균 성과가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이제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죠. 여기 이 통계에서는 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접하시는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20대 남자는 이렇게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회전율이 상당히 높았대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샀다 팔았다. 20대 남성의 회전율은 68배로 모든 연령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0대 남자가 수익을 못 낸 다른 점이 뭐가 있었냐면 공격적으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고, 이런 공격적으로 운용하게 되는 성향은 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좀 크겠죠. 좀 위험하고 리스크하고 이런 걸 즐기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20대 남성은 회전율이 높은 단기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수익이 제일 안 좋았죠. 그러면 이 20대 남성들은 누구와 경쟁을 한 걸까요? 같은 주식끼리 경쟁을 했겠지만 결국 거래를 짧게 하는 이 단기 거래자들은 이 부분에서 경험이 많은 고수들한테 많이 털렸겠죠. 이 경험이 많은 상위 트레이더들은 자금도 훨씬 많을 거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거고 경험도 더 많을 거고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컴퓨터들 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던가 굉장히 짧은 초단타를 하는 그런 컴퓨터 알고리즘들이 막 개발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기계들은 이런 심리 영향도 받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가의 패턴들, 거래량, 정보가 이 일반 투자자들보다 월등하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 회전율이 높은 짧은 거래를 한 분들은 이런 주체들과 경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경험 많은 상위 트레이더들과 이 알고리즘, 인공지능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던 이유, 왜 그랬을까요? 거래가 짧으면 데이터의 주기가 짧죠. 그 주기가 짧다는 거는 그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기준으로 차트 캔들을 본다고 했을 때 주봉은 몇 개죠? 한 개죠. 데이터가 한 개죠. 그리고 일봉 단위로 보는 경우 5개로 쪼개니까 5개가 나올 거고, 30분 단위로 쪼개면 65개가 나오고, 그리고 그 30분 봉을 또 쪼개서 15분 봉으로 일주일을 보면 일주일의 데이터가 130개예요. 그럼 그 수십 년 동안 짧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보면 볼수록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진 주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시장에 처음 들어오거나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이 데이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이 데이터가 많지 않을 거고,
이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뭐 수십 년 동안 거래를 한 고수분들은 이 경험치가 이 데이터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컴퓨터의 파워가 올라가면서 이 인공지능들이 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학습을 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많이 가진 주체가 월등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이 게임이나 스포츠 이런 거는 체급별로 싸우잖아요. 나와 비슷한 체급, 급끼리 싸우는데 이 주식시장에는 그게 없죠.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고인물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체급으로 나누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불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고빈도 매매를 했던 20대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수익률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서 이 높은 회전율을 단기 거래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더 어려운 상대와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단기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단기 거래가 좋은 거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단기 매매 주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어떻게 어려워지고 어떤 주체와 싸워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없나? 이런 강한 상대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대한 유리한 환경을 만들면 되겠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하지만 저는 뭐 단기 거래를 하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거래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짧은 거래는 상당히 많은 경쟁자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없는 전략을 찾는 거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 학습을 많이 한 주체가 유리하니까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는 전략을 찾아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단순하게 이 차트 패턴 데이터는 굉장히 많겠지만 이 실적 데이터,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전략들은 차트보단 데이터가 적겠죠. 기업의 실적을 1년에 4번 나오니까. 물론 이것도 엄청난 경쟁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차트 거래 데이터보다는 적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상대적으로는 적다는 거죠. 이 거래 주기가 길면 길수록 경쟁자가 적어질 거예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부분은 뭐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주식을 사지만 실제로 그 주식을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길게 보유하는 분들이 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몇 달 이내로 팔거나 길어야 1년 이 정도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데이터화가 잘 되지 않는 정보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어떤 기업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질까? 파급력이 클까? 적을까? 물론 이것도 최근에는 이런 언어 학습을 통해서 컴퓨터들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사람의 느낌, 감정, 뭐 이런 것들, 좀 추상적인 것들 있죠. 그리고 어떤 기업의 미래 전망, 이 사업이 잘 될까? 그리고 이 제품이 잘 팔릴까? 덜 팔릴까? 사람들이 이런 이슈에 반응을 할까? 안 할까? 심리?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데이터로 명확하게 딱딱 끊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투자라는 형태로 하나로 결합을 해서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사고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인간처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데이터, 뭐 거래 데이터, 뭐 재무 데이터,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거래로 장기간 높은 우위를 가지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우위를 조금 더 경쟁자보다 조금 더 디테일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복합적인 사고를 하는 게 필요하죠. 사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투자가 쉽지 않은 거라고 봐요. 이런 복합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많이 훈련이 돼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방법은 나랑 다른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주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 나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실망으로 막 매도를 합니다. 뭐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의 재료가 소멸됐어, 이슈가 없네, 매도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매매 주기 투자 사이클이 좀 긴 투자자, 장기 투자자라면 뭐 한 1년 후, 2년 후를 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뭐 회사가 딱히 바뀐 거 없는데 지금 잠깐 지나가는 건데 이거는 기다리면 먹겠다. 오히려 단기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현상을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역이용하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뭐 물론 지금 이 예시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정도만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투자 철학은 뭔가? 결국 이 투자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직접 경험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의 투자가 나한테 잘 맞을 거고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관점은 어떤 경쟁자들이 있는지, 나랑 비슷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비슷한 거래를 하는 주체들이 어떤 주체들이 있고 그 주체들보다 내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면 투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를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보시면 이 주식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